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처리기사 매일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중에 3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생명주기라고 해서 Secure SDLC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CQ SDL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의 방법론에 보안 프로세스를 포함한 것이다. 예, SDLC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안 프로세스를 포함한 것이 CQ SDLC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강화를 위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렇죠. 보안이 이제 마지막 단계 SDLC,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마지막 단계 보안을 했을 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보안 프로세스를 포함시켜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Q SDLC를 엄격히 준수하여 개발하는 경우 보안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CQ SDLC를 엄격히 준수해서 개발하는 경우 보안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발생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을 5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프로세스를 분류하였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CQ SDLC를 통해 기존의 보안 이슈들을 해결했어도 새로운 공격 방식에 대한 보안은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 보안은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안 이슈가 발생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시스템 내외에 정보와 자원이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전송 중에 노출되더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의 보안 요소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인가된 사용자한테 허용을 하는 것을 하고 또 그다음에 데이터를 노출이 설사 되더라도 전송 중에 노출되더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보안 성격을 뭐라 그러냐?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네. 기밀성. 네. 그래서 기밀성은 약간 신뢰성하고도 이게 어떤 비밀을 보호해서 신뢰성을 가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무기가라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자, 무결성은 인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무결성이라는 것은 integrity,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흠결이 없는 어떤 데이터가 파괴되지 않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되지 않는,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은 인가받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가용성이랑 availability라는 것은 인가받은 사용자가 어떤 자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성,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제 부인 방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거 부인 방지는 이제 송수신 사실의 부인을 막기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있는데, 송신자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전송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송했다는 것을 이제 송신자가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전송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 부인 방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어떤 발송자가 송신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킹에 의해서 다른 중간에 어떤 침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송신자에게 대신 보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송신자가 보낸 거에 대해서 부인 방지를 하게 되면 이 다른 쪽에서 해킹을 통해서 수신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보낸 사람이 이 중간에 이 해킹해서 보낸 거에 대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부인을 방지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 송신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QSDS의 각 단계별 수행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의 전산화되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한다. 예.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그 보안의 등급이 어떤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거 맞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거는 어쨌든 뭐 보안 SDS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설계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테스트 단계에서 하는 거죠. 단위 테스트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구현 단계에서는 보안 요구사항들을 구현한다. 그쵸? 구현 단계에서는 보안 요구사항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단위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죠.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요 내용들을 유심히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과거에 이제 작년까지의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1, 2회차 통합으로 나왔던 시험 문제에도 보안 관련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년 시험과 금년 새로 개정된 시험의 그 중간에 어떤 과도기적인 시험으로서 보안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문제가. 근데 아마 이제 요번 금년도 3회차부터는 보안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 부분에서 개발 프로세스, 특히 이 파트 Secure SDLC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인지하고 숙지하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는 뭘 하는 것인가?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도출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보안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안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보안 활동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설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아웃라인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한 요구사항들을 실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 요구사항 정의 단계,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추출하고, 분석하고, 그다음 평가하고 하는 것이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시스템의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설계 단계,
설계의 어떤 모델링을 한다든가 또는 설계도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보안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안적인 요소들을 보안 요구사항들을 그 설계에 맞게 결정하고 통합하고 정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정적 보안 테스트, 실제 보안 어떤 보안 적인 그런 보안 관련된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보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떤 개발한 과정 중에 보안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가야 되죠. 그래서 정적 보안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보안 테스트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 인증.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동적 보안 테스트를 또 하게 되죠. 개발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적 보안 테스트, 동적 보안 테스트, 코드 인증 요거 같이 하고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동적 보안 테스트 또 테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위 테스트를 하면서 동적 보안 테스트도 하게 되는 거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그런 동적 보안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안 감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하면서 변경 작업이 일어날 때 변경 관리와 그 다음에 주기적인 재인증. 이 인증이라는 것은 보안 인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동적 보안 테스트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냐 했을 때는 개발과 테스트 하는 거고, 정적 보안 테스트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냐 그러면 개발 단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소프트웨어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아주 쉬운 이제 개념이 쉬운 단어, 그 용어에 대한 설명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것을 7가지로 나눠서 이제 더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CQ SDLC에서 우리가 이제 시큐어 코딩, 보안 코딩을 하기 위한 보안 취약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점들을 최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 위험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 그런다? 시큐어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DLC, 시큐어 SDLC가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과정에서 보안 위협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자, 시큐어 코딩은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여 코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시큐어 코딩은 뭐라고요? 시큐어 코딩은 그 이제 시큐어 SDLC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어떤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보안 어떤 프로세스, 보안 액티비티들을 하는 것이고, 시큐어 코딩은 실제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보안 요소들, 그러니까 구현 단계에서의 실제 어떤 취약점,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해소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큐어 SDLC에 대한 가볍 문제들을 좀 빠르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